자, 청취자분들께서 현 변호사님 단식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오나라님, 현근택님도 릴레이 단식하시던데 많이 초췌해 보이던데 얼굴이 엄청 자금. 만나 2번 확인하셨다고 보내주셨고요. 또 최강두사님께서는 장성철 소장님. 네. 현근택 변호사님 단식 좀 말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단식 끝나신 거죠, 현 변호사님?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 텐트 친 거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쳤는데 실제 시작은 이제 토요일부터 했다 치고,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해서 한 6일 정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뭐 구역질도 나고 막 이랬는데 살도 좀 빠졌어요. 한 2, 3kg 정도. 많이 빠지신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허리띠 요즘 이제 바지를 사면 항상 여기 빡빡하잖아요. 이제 한 칸 오히려 안으로 당길 정도가 됐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사실 단식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 없이 하니까 참 몸이 괴롭다. 괴롭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앉아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좀 힘들어요. 되게. 맞아요. 힘들던데 그래도 이제 단식하면서 제일 한 건 이런 거예요. 단식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 그게 제일 그렇거든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후쿠시마 할 때도 뭐 이정미 대표나 우원식 의원 이름 막 보름 막 20일씩 막 단식했거든요. 근데 별로 언론에서 안 다뤄주잖아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마음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장 소장님이 여기저기 가서 방송 가서 단식한다는 얘기해 줘서 너무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 왜냐면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단식한다고 하면 SNS에 단식한다고 올리진 않고 뭐 며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찾아오는 분들 있고 이런데 본인 스스로 알리는 거는 또 조금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뭐 홍보위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민망할 그래서 수 누가 있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장 소장님이 2번이나 가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또 우리 정치인사이 브로맨스. 덕분에 저희 오늘 회식을 취소했습니다. 아직 보식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 단식 왜 하셨어요, 근데? 왜 하신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뭐 동조 단식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국회 맞아요. 앞에도 있고 뭐 이런 거라서 나만 하는 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제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분들 잘 아시는데 내년도 총선 공천에 이번에 동조 단식하는 분들은 가산점 50점 그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공천 받으려고 단식한 거 아니에요? 뻥치지 말고 가짜뉴스가 완전히 지금 가짜뉴스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성철 소장님이 농담하신 거고요. 아니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 현 변호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면 민주당의 어떤 실질적인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동조 단식에 나서야 한다. 이런 또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회가 제가 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은 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이 회의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 분들이 원외고 대부분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는 분들이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이거 만든 이유는 이제 혁신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역 의원들 많이 좀 물갈이하고 좀 대의원제도 폐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국면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 지금 아마 앞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당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동조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제부로 아마 의원 한 40여 분 정도가 그 국회 본청 안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당대표실이 있으면 그 복도가 있어요. 복도에 거기서 뭐 농성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한 45분 정도가 모여서 앉아서 뭔가 이제 토론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을 지금 만드는 것 같고 어쨌든 혁신회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단식을 그만두라고 단식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단식할 때까지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약간 사고도 좀 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이게 격앙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말하고 싶은 거를 이제 얘기할 전달 창구라든지 아니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치인들이 뭐 동조 단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사고는 안 나거든 최소한.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막 격앙돼서 왜 빨리 안 하냐, 왜 빨리 병원에 안 옮기냐, 아니면 왜 빨리 그만두라고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좀 격앙되는 반응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혁신회의 같은 데서 뭐 동조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그만 뭐
중단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뭐 나쁜 모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현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고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50대 여성 지지자가 이제 단식 농성을 했던 그 앞에서 그 가위를 꺼내서 좀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이 좀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인가요? 또 네. 커터칼을 가지고 어떤 남성 지지자가 또 난동을 부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동조 단식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의도 또 그만 이제 하셔라 이런 의도도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차라리 이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보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주, 그러니까 1주는 보통은 뭐 어느 정도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뭐 1주까지 못 버텨봤는데, 근데 한 열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내력을 버티거나 이런데 이제 보름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이제 장기라든지 아니면 신체에 손상이 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의료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서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조 단식을 이제 하면서 이게 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장 소장님, 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단식 그만하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네. 가지는 않고. 여태까지의 전례라든지 관례는 뭐냐면 아무리 비판을 하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더라도 상대 진영의 수장이 단식을 하게 되면 마지 못해서라도 찾아가서 단식 그만하세요. 건강 해칩니다. 우리가 대화로 협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풀어나갑시다. 이런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황교안 당대표 단식 때도 그렇게 원수처럼 싸웠던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찾아가가지고 단식 말리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헌정사상 야당 지도자가 단식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대화나 타협으로 협상의 물꼬를 뚫으려고 하지 않은 당대표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단식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뭐 협상,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것까지는 좀 과한 퍼포먼스고 말로 해가지고 나는 말렸어 라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은 건 결국 이제 진정성이 없다라고 봐야죠. 대통령실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당연하죠.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평상시에 이재명 당대표도 만나주고 국정운영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해줬으면 당연히 찾아갔겠죠. 근데 워낙 험악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대화의 의지가 있는 건 없어요. 아니다.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꿈도 꾸지 생각하시는.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년 총선 때까지 그냥 계속 마주보는 열차처럼 갈등, 혼란, 분열, 뭐 싸움 더 험해질 거예요. 더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더 그 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화할 의지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실 때 내걸었던 3가지 조건은 사실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고 사과하라는 건데 그 어느 대통령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제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고, 두 번째 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 검토됐던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안 했었던 거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하실 텐데 걸어놓고 관철하라. 이거 안 되는 거 이재명 대표 아는 내용이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각, 쇄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역대 정치인들의 단식 내용들 가운데서 특정인을 사퇴하라고 하는 단식은 있었어도 전면적으로 개각하라고 하는 단식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다 달성할 수 없거나 아니면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내용들인데 이걸 정부 여당이 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식은 그만두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걸어놓고 나서 같이 가가지고 들러리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당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하셔야 됩니다. 몸도 많이 상하시고 야당 대표로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려면 일단 몸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걸지 마시고 단식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 오히려 대화의 의지는 이재명 대표가 없어 보인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화의 의지가 있냐 없냐라든지 요건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 소장님 얘기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뭐 여당이든 단식하고 이러면 당대표 상대방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든지 찾아가서 좀 걱정하고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어찌 보면 관례였고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요구는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알죠. 하지만 찾아가서 그래도 만나는 게 예의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문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 안 해요. 병문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요구 조건 들어준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인지상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뭐 개각이라든지 국정쇄신 같은 것도 예전에 다 단식할 때 들어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도 다 들어 있던 거라서 이거를 뭐 대화 의지가 없냐라는 것과 단식을 좀 중단을 요청해서 찾아가는 거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그걸 같은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방금 전 11시 10분에 기해서 부산광역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안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출구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거 너무 앞서간 얘기다. 문 전 대통령에게 왜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굳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사실은 본인 의지인지와 다르게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 정부 탄압이나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터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본인께서 평산마을을 벗어나가지고 뭐 서울까지 출타를 할까? 이 문제는 저는 가능성이 일단 낮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냥 다만 이른바 출구 전략이 조금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실무지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좀 검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메시지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김재섭 위원장이랑 동의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의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모호해요. 차라리 1특검 4국조 속에서의 한 두세 가지 정도 성취하고 푸는 정도의 대화 의지가 민주당한테도 있는 건지 제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런 물밑에서의 협상이 원대들 사이에서 좀 있다던가 이러면 좀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안 그러면 그냥 반대편 진영에서는 오히려 쇼라고 볼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나서는 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림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럼 이거 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특검 4국조라는 구호 속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라도 좀 논의하는 여야 영수회담이나 뭐 원대 간의 협상 테이블을 다시 복원한다 정도로 해서 단식을 좀 종료하는 게 그래도 좀 성과 있는 단식 종료 방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출구 전략은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면 문재인의 민주당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고 났을 때 냉정하게 저는 문재인의 민주당이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당의 어떤 가치나 내지는 장악력을 보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가려지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 출구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으려고 하고 친문들이랑 어떻게 손을 잡냐, 비명들이랑 어떻게 손을 잡냐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핵심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활을 걸고 한 정치적 이벤트를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종료시킨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출구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안 받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출구는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던 23일을 넘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출구라고 저는 봐요. 오늘이 17일째니까 그럼 한참 그렇죠. 한 남았는데요. 6일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우리 헌정사상 가장 긴 단식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거를 넘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주 목표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물리적으로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데 5일, 6일, 7일을 더 한다? 이거 건강 상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나마의 출구 전략을 한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셔서 링거를 맞으면서 23일을 넘기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목표하는 바고 23일이 넘어가서
이재명이 헌정사상 가장 긴 단식을 했던 사람이다로 남겨지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식을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좀 길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건강이 좀 이제 뭐 의료진들도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서초동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예측한 시점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 뭐 월요일 18일이다. 이렇게 점쳐진 게 있었는데 이거 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표결을 추석 전에 하려고 하면 그 정도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금 원내 일정이 애매하지만 가안으로는 21일은 본회의가 있고 아마 18일도 있을 거고 25일이 있냐 없냐 가지고 조금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한번 보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21일에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 21일 정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조금 더 끌고 싶으면 그 추석 연휴 전에 가결 부결 여부는 정치적인 논박의 쟁점으로 남겨놓고 일단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까지만 일정을 맞추려면 검찰 입장에서는 며칠 더 미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날짜는 정말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측이 좀 어려워졌네요. 검찰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정답이죠.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국회 회기 중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회기 중에 해야 이제 민주당 갈라치기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추석 전에 한다는 거, 그래야 이제 추석 밥상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쟁점이고, 그거를 이제 검찰은 지금 계속 이제 뭐 수사를 뭐 여건상 얘기하는데, 뭐 이 수사 뭐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1년도 넘은 수사예요. 계속 넘은 수사라서 뭐 변호사비 때부터 계속 나온 건데, 결국은 이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결정권도 없죠. 야당이 뭐 하냐 그러지만 뭐 지금 이거가 지금 6번째 소환하고 있잖아요. 단식 중에도 계속 소환하고 있고 저는 아마 단식하고 있는 거를 영장 청구에 고민하겠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쓸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뭐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당신이 찾아가는 것 자체도 이제 눈치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뭐 검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검찰이 당연히 뭐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아마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처럼 이미 이제 기록은 이제 중앙지검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검사들이 같이 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도처럼 18일 청구해서 뭐 21일 보고하고 25일 전에 25일 정도는 해야 이제 결국은 추석 딱 이틀 전에 하는 거잖아요. 연휴 기간에. 그 그림 난 그리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추석 전에는 할 거다. 그래야만이 이게 추석 때 또 뭐 영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 시점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과연 이 체포동의안 제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가 이제 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KBS가 민주당 전략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김준우 변호사님? 아, 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가결 방안이 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에 얘기가 됐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건 결국 두 개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게 하나고, 네, 다른 하나는 50명 정도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참석해서 표결 정적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참석한 의원들을 기권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격렬한 강성 지지층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덜 욕먹고 방탄은 아니었다라는 오명은 벗어나는 그런 약간 살짝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있다는 건데 예.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 전략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차피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전에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가결적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가타부터 말을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가결적으로 좀 마음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완전 부결 그림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든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보고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체포동의안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최대한 보호하는 걸까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식에 대한 진정성이나 명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냥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돌아가면 돼요. 6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당대표 연설할 때 저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체포동의안 검찰 제출하면은 그냥 가결시키면 돼요. 알겠습니다. 뭔 이런 전략 보고서가 필요해요. 한마디 이 얘기 얘기하면 2부에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하겠습니다. KBS가 입수한 민주당 전략 보고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얘기 이어가시죠. 저 이재명 당대표 이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 의원님들 저 6월 달에 대표 연설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저 지킬 수 있도록 저 가결시켜 주십시오. 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가결시켜 주십시오. 저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50명만 보내서 민주당 의원 50명을 들여보내서 가결시키겠다는 건 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50명을 선정하는데 이미 난장판이 날 겁니다. 50명 누가 할 거야? 여기 손들어서 뭐 친명이 할 거야, 비명이 할 거야, 신문이 할 거야. 여기서부터 일단 싸움 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네요.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보다 더 싸움이 많이 날 거예요. 50명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설령 50명이 선정돼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막 폭언도 하고 뭐 바람도 피고 잘해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상대편이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봐, 네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이 가결했으니까 니네 잘못이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신들이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책임을 완전히 돌리려고. 그래서 명분도 좀 없고 방법도 좀 구차하고 그래서 아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 쓴 사람 금방 잘릴 것 같아요. 뭐 전략 보고서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는 거고. 근데 핵심적인 거는 뭐 보고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체포동의안에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맞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했죠. 회기 중에 해라. 비회기 중에 해라.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 갈라치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거였어요. 지난번에도.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당내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부결 쪽으로 오히려 가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 쌍방울 사건 자체는 제가 보기에 뭐 법적 자체로는 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변호사비로 시작한 거고 뭐 저도 뭐 수사 입회해봤지만 돈을 줬다는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북한을 어떻게 또 실제로 돈을 준 장소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이화영 공소장하고 김성태 공소장이. 저도 그 직접 들어봤으니까 말할 때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북한에 돈을 줬다는 근거도 뭐 영수증이 있다는데 그걸 제시한 적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은 결국은 아마 검찰에서도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회유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뭐 변호인 사임하고 뭐 말 맡기고 누가 찾아가고 이 얘기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제일 큰 리스크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혐의 문제보다. 이제 그거를 이제 검찰이 계속 뭔가 회유 협박한 거 아니냐. 실체는 제가 봐도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처음부터 계속 그런 입장이었어요. 차라리 출석하지 말아라. 차라리 증언 거부해라. 차라리 단식이라도 해라.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계속. 왜 당신이 계속 출석해서 오히려 뭐 증언하고 이러느냐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탄원서를 받고 하기 전부터 부인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이제 그런 프레임을 안 잡고 있죠. 뭔가 당에서 개입해서 진술을 못하게 하고 부인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프레임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리스크가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기하겠으니 포기해라. 나가서 그냥 심판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현재에 있는 뭐 판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검찰의 입장을 봤을 때 그렇게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냐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는 저는 부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뭐 그건 이제 개인들이 의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지지자들은 부결 요구가 크고 그다음에 의원들 중에도 불결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제 취임 1주년 맞아서 단식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동안 사실은 뭐 방탄용으로 개항 출마한 거 아니냐,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좀 이런 게 있었고
사실은 뭐 내일 얘기하겠지만 비호감도도 사실 이렇게 그렇게 극복이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으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식이 방탄용이었다는 비판에서 의혹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이럴 때 선 굵게 그냥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유능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면 이게 계속 또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단식도 그거용이었다라고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킬 거라는 거죠. 선 굵은 행정을 해서 지지를 얻고 대선 후보로 거듭났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선 굵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밍이고 그나마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팩트체크 차원에서 아까 24일이 최장 단식은 23일인가요? YS는 아니고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은 24일 세월호법하고 천정배 의원 27일 그분들하고 비교를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30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김준우 변호사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해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하는 게 좋은 선 굵은 정치다.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